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10월 18일에 치러진 ITQ 엑셀 1교시 A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필터 및 서식과 피벗 테이블이 출제되었는데요. 함께 실습하시면서 시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험이 시작되면 저장을 먼저 하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되죠. 답안 전송하는 방법, 영상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저장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켓 버튼 누르셔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파일 메뉴에서 저장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저장을 해야 하나요?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문서 폴더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인데요. 수험번호가 저는 없으니까 시험이 치러졌던 날짜 10월 18일 빼기 제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확장명은 그대로 XLSX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상단 부분의 제목 표시줄에 나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트를 먼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 A열 너비는 열너비 1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각 답안의 시트 이름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문제에 보면요. 모든 글꼴은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시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트 1번이 있으니까요. 이 시트를 A열 너비를 1로 바꿔볼게요. A 열머리글을 A 자체를 클릭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너비로 들어갑니다. 열너비 1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 그리고 A 왼쪽에 있는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셀을 클릭을 합니다. 회색 버튼이죠. 클릭을 하시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때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굴림과 굴림체는 다르기 때문에 꼭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시트를 복제를 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복제를 하실 필요는 없고 3작업 시트까지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자, 하단에 시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1번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3개를 생성을 해주죠. 그리고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하시면서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제1작업 엔터키, 시트 1-2는 제2작업 엔터키, 시트 1-3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제4작업 시트는 마지막에 차트를 만들면서 생성을 하면 되니까요. 미리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1작업 시트부터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작업하실 때 셀이 너무 작다 하시면 이 더하기 표시를 이용을 해서 셀의 크기를 좀 확대를 해서 화면 자체를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기본 설정을 하고 나서 내가 자신 있는 페이지나 슬라이드부터 작업을 하실 수 있지만 엑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1작업에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내용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B의 4셀부터 서비스 코드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쭉 내용을 입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입력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입력하시는 동안은 영상을 멈추거나 뒤로 빨리 감기 하셔가지고요. 내용 다 입력하시고 다음 지시사항을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간 누적 줄바꿈 해야 되죠. Alt Enter 키 눌러서 사용자 수 탭키 눌러서 저는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탭키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밑에는 쭉 엔터키를 치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A274 DB 193 AP 288 같죠? MS 224네요. 224 GG 382
GG127 MT 312 영어 대문자로 쓰실 때는 캡스락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Shift 이용하셔도 되는 거죠. 자, 화면을 조금 키워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클로바 X 챗 GPT 딥 아이고 이게 자동으로 변경이 됐어요. 챗 GPT 딥브레인 AI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여기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 챗 GPT 딥브레인 AI를 쓸 때요 챗을 쓰고 영어로 GPT를 쓰고 엔터키를 치면 GPT나 AI가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이 되거든요. 약자라서 얘가 오타인 줄 알고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챗을 먼저 쓰시잖아요. 한글로 쓰시고 바로 다음 영어를 쓰지 마시고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대문자로 영어를 쓰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자동 변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로 클로드, 코파일럿, 제미나이, 팜2, 라마 AI 서비스들이 다 표시가 됐네요. 자, 숫자를 쓰실 때에는 그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보다는 시간이 좀 남는 경향이 있어서요. 빠르게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내용은요. 다시 오타를 찾으려고 할 때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자, 제가 기타를 입력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기타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럼 기자만 쓰고 엔터, 업자만 쓰고 엔터, L만 쓰고 엔터 이렇게 자동 완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처리량 숫자네요. 콤마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쭈루룩 써주시면 되는 거죠. (250000) 옆으로 가서 화면을 좀 옮겨서요. 또 숫자를 입력을 할게요. 170-848 251-571-73362-89462 629-652 자, 만족도가 100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100분율 기호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어서요. 저는 미리 만족도의 내용 입력할 곳을 블럭을 잡을게요. H5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 놓으시고 위에 퍼센트 100분율로 표시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100분율을 클릭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럭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죠. 85.2, 88.7 블럭 잡고 입력을 하셔도요. 자동으로 그 안에서만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소수자리가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그대로 입력만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소수자리가 표시가 되지 않죠. 블럭 잡혀 있을 때요. 표시 형식에서 소수자리 늘리고 줄이는 게 있거든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소수자리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쓰실 때에는 내용을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하단에 있는 업무 지원 이 부분 입력할게요. 업무 지원 서비스 개수 LLM 생성 서비스 월간 처리량 평균 자, 그리고 G의 13셀의 최고 만족도 그 밑에 서비스 코드 옆으로 건너뛰어서요. 연간 누적 사용자 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H14셀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유효성 검사로 출력을 할 거니까요.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시사항들을 좀 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이미 굴림의 11포인트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입력하신 거 전부 다 블럭을 잡으셔서요.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죠. 그리고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들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숫자 중에서도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여야 되는 부분, F5부터 G의 12셀까지는 쉼표를 한번 찍어주는 거죠. 위에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쉼표도 들어갔어요. 자, 나머지 설정 부분들은 그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테두리와 그리고 병합하는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B의 4셀부터 J의 14셀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우선 모든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해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만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아까 사용했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대로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합을 해야 되죠. B의 13부터 C의 13, D의 13까지 블럭을 잡아주고요. 계속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B의 14부터 D의 14까지, F의 13부터 14까지, 옆에 G의 13부터 I의 13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마우스를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뗍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글자가 바로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각 셀들을 병합을 해주셔야 되죠. 자, F13, 14에는 대각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X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클릭 한번 해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고요.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대각선 1개, 2개, 양쪽 대각선을 그대로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요. 따로 선 스타일이나 색상은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X 표시 들어갔어요. 자, 바로 색깔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나시는 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 조건에서 내가 작업한 것은 체크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누락하는 문제를 누락하고 안 푸는 위험을 좀 방지하실 수 있겠죠.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위쪽에 배지 도형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요. 삽입의 도형에 저는 화면이 작아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바로 보이실 거예요.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만 해서 선택해 놓고 위쪽에 필요한 부분에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G의 중간쯤까지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도형을 넣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1행부터 3행까지가 너무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1부터 2번, 3번 행의 머리글을 블럭을 잡으시고요. 3번과 4번 행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밑으로 조금만 드래그를 해주시면 3개의 행이 한 번에 높이가 높아지면서 여유 있게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어야 되고요. 채우기 색상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글자 모양은 굴림의 24 검정색 굵게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쉐이프 형식이라고 있어요. 도형 채우기는 표준색의 노란색, 그리고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바깥쪽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오프셋 오른쪽. 그리고 바로 홈으로 가서요. 글자 모양도 바꾸겠습니다. 글자 모양은 굴림이고요. 굴림체 찾기 힘드시면은 바로 직접 써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한글 글씨체는 하단 쪽에 있습니다. 굴림 골라주시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색 24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동 검정색. 그리고 굵게도 체크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운데 정렬을 해 주셔야 돼요. 위쪽에 붙어 있는 것도 중간으로, 왼쪽에 붙어 있는 것도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써주시면 되는 거죠.
AI 서비스 자사 이용 현황. 자, 그러면 도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목 도형 끝났고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서요. 자, 저는 여기 교차되지 않는 부분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만드셔서 그 열만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밑에다가 만드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냥 확인, 담당, 책임, 팀장 블럭을 잡는데 한 번에 밑에 빈줄까지 8칸을 블럭을 잡으시고요.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는 거죠. 그리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란만, 확인 2개의 셀을 블럭을 잡으셔서요. 병합하셔야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까 했던 거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가, 나 버튼이 기울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글자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세로 쓰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나 너비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확인이 너무 넓으니까 이 확인 글자가 있는 곳 열 머리글에 이 사이 선에서요. 약간 왼쪽으로 당겨주고요. 17행은 조금 납작하게, 그리고 18행은 조금 높이를 높게, 그래서 결제란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블럭 잡으셔서요. 복사를 할 건데요.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림으로 복사하는 것은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 복사 옆에 화살표가 있어서 그림으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그대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 그 자리에 그림으로 붙여넣어지거든요. 이때 V 누르실 때 꾹 누르시면 안 되고 컨트롤 키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V는 딸깍 누르셔야 됩니다.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본을 삭제를 해야 하니까요. LMNO 여러분이 입력하신 내용 입력하신 셀의 열 머리글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17, 18 행도 머리글을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쪽으로 와볼게요. 결제란이 너무 커서 도형을 가리고 있거든요. 사이즈를 약간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색깔 채워야 되죠. 색깔은 이 셀의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출력 형태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의 4부터 출시 순위까지 J의 4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의 14 그리고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I14 클릭하고 이 색깔 셀 채우기 잉크통처럼 생긴 거에서요. 표준색의 주황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H14셀 클릭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이용을 해서 서비스 코드가 선택 표시되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이죠. H14셀에 해야 하니까 H14셀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가 가상 분석 옆에 있습니다. 제 버튼이 작게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른쪽쯤, 지금 가상 분석 있는 쯤에 유효성 검사하는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버튼 있죠? 위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셔도 되고 하단에 있는 유효성 검사 글자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을 클릭해서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원본 부분은 서비스 코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B의 5부터 B의 12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 화살표로 아무 서비스 코드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셀 서식하겠습니다.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붙여보도록 할 건데요. 콤마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G5부터 G의 12셀까지 사용자 수 있는 부분 블럭 잡아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샵, 콤마, 샵 0 그리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명이라고 쓰고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샵, 콤마, 샵 0에다가 큰 따옴표로 뒤에 붙여주고 싶은 글자를 써준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요. 연간 누적 사용자 수에 콤마와 명자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따로 뭐 0명일 때 0이라고 출력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럴 때는 샵, 콤마, 샵샵, 샵으로 하셔도 되고 샵, 콤마, 샵샵 0으로 해도 전부 정답으로 처리되죠. H5부터 H12 영역의 만족도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합니다. H5부터 H12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왼쪽 위에 이름 상자 H5라고 되어 있는 곳 클릭하고 만족도라고 쓰고 엔터키만 쳐주시면 이름 정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함수를 풀어볼게요. 이용 방법 여기죠. I5셀부터 서비스 코드의 네 번째 값이 1이면 맞춤형이고 2이면 구독형이고 3이면 기타로 표시하겠습니다. 결과가 1이냐 2이냐 3이냐 정해져 있으니까 추주 함수와 네 번째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등호 쓰고 추주 CHOOSE 컨트롤 A 누르시면 함수 인수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인덱스 넘버에서는 서비스 코드의 네 번째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드 함수 쓰고요.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미드 사이를 클릭하면 함수 인수창이 미드 함수창으로 바뀌었어요. 텍스트는 서비스 코드의 네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서비스 코드 클릭해주죠. B5셀. 스타트 넘버라고 하면 몇 번째 자리부터 몇 글자를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거니까 스타트 넘버 네 번째 값이죠. 네 번째부터 몇 글자 가지고 옵니까? 한 글자만 가지고 올 거예요. B5에 있는 이 코드에서 네 번째부터 한 개의 글자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추주함수로 돌아오죠. 여기에서요. 출력된 숫자가 1이라면 이라는 게 이 밸류 1입니다. if 함수였다면 여기다가 조건을 마무리해 줬을 텐데 추주함수는 이 밸류 1, 2, 3 자체가 결과값 1, 2, 3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결과로 출력하고 싶은 맞춤형, 2일 때 출력하고 싶은 구독형, 3일 때 출력하고 싶은 기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큰 따옴표도 함께 입력을 해주셔서 문자로 인식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거죠. 추주 함수에서 미드 함수로 BO에 있는 네 번째 한 글자를 출력을 했는데 그게 1이라면 맞춤형, 2라면 구독형, 3이라면 기타로 출력을 해라. 확인 버튼 누르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 이용 방법이 출력이 되는데요. 채우기 핸들로 끌었더니 위에 있던 굵은 테두리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른쪽 밑에요.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하시면 서식은 따라오지 않고 함수식만 따라오게 됩니다. 출시 순위 구해볼게요. 출시 2를 오름차순 순위로 구하겠습니다. 등호 쓰고 랭크 EQ 함수죠. 랭크 EQ 컨트롤 A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숫자입니다. 출시일의 순위를 구할 거니까요. 출시일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해주고요. REF는 전체 범위인 거죠. 출시일 전체 중에서 방금 내가 클릭해준 D5셀에 있는 날짜가 몇 위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전체 범위는 반드시 F4번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채우기 핸들로 끌 때 전체 비교하는 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오더에서는요. 순위를 정할 수인데요.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0이 아닌 값을 지정을 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정해 준대요. 그러면 0이 아닌 값, 저는 그냥 숫자 1을 입력을 할게요. 0만 아니면 1을 입력하든 2를 입력하든 어떤 숫자를 입력해도 상관없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게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뒤에 뭐 위자나 등자 쓰란 말 없으니까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고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클릭해 줍니다. 자, 다음 업무 지원 서비스 개수입니다. dCou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업무 지원 서비스 개수를 계산을 하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개자도 사용을 해야 되네요. 조건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 가지고 하래요. 등호 쓰고 dCount 컨트롤 A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필요한 내용 전체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코드에서부터요. 만족도까지 내가 직접 입력해준 내용은 다 블럭을 잡을게요. 자, 그리고 필드라고 하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카운터 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이거든요. 업무 지원의 서비스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업무 지원, 여기 서비스 개수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요.
서비스 유형이 업무 지원인 게 필요한 거잖아요. 서비스 유형이 업무 지원인 것 블럭 잡아주시면 되죠. 자, D로 시작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도 필드명 함께 잡으셔야 되고 조건을 쓰실 때도 필드명을 함께 필드명이라고 하면은 이 제목 부분을 함께 블럭을 잡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니까 3이라고 출력이 됐고요. 뒤에다가 뭘 붙이라고 했나요? 아까 개자를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답이 출력된 곳을 클릭을 하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 연산자 쓰고 쌍따옴표 넣고 개자 한글로 쓰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키 쳐주시면 3개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LLM 생성 서비스 월간 처리량 평균을 구할 건데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면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얘기는요. sumif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고 countif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한 후에 나누기를 해주면 평균이 된다는 거죠. 이 나누기를 이용한 함수 계산식도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 우선 sumif로요. 전체 합계를 구해 볼게요. sumif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LLM 생성 서비스의 월간 처리량이라고 했으니까 서비스 유형 중에서 이게 조건 범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무엇만 평균을 낸다고 했죠? LLM 생성만. 그냥 LLM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 유형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썸랭지는 실제로 더할 범위거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월간 처리량의 평균인 거니까 월간 처리량을 블럭을 잡아주면 그 부분에 전체 합계를 계산을 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462만이 출력이 되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건 합계니까요. 나누기를 하셔서 개수로 나누기를 하면 그게 평균이 되거든요. 자,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맨 뒤에 클릭하시고 슬래시 버튼 누르고 슬래시 입력하죠. 나누기입니다. count if 컨트롤 A. 자, 여기서는요. 아까 sumif와 똑같긴 한데 조건과 조건 범위와 조건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서비스 유형 중에서 무엇인 것, LLM 생성인 것. 따로 개수를 셀 범위를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카운트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if로 끝나는 함수들은 위에 필드를 같이 잡지 않는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이게 평균이 출력이 되었네요. 다른 조건은 없으니까요. 154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심표는 찍어주셔도 되고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함수 계산식의 셀 서식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최고 만족도, 정의된 이름 만족도를 이용해서 맥스 함수로 최대값 구해보겠습니다. 등호 쓰고 맥스, 컨트롤 A 누르면 범위 잡으라고 나오죠. 여기서 최고 만족도라고 했으니까요. 만족도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H5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앞서서 이름 정의했던 만족도라고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때 이름 정의한 만족도가 안 나온다면 이름 정의를 잘못하신 거니까 수식 메뉴에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0.9인데요. 이걸 퍼센트로 출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소수자리도 한 자리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쪽에 백분율 스타일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소수자리도 한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율과 자릿수 늘리는 거. 그래서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마지막 VLOOKUP 함수입니다. 등호 쓰고 VLOOKUP. 자, 이 함수는요, 항상 동일한 자리에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코드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연간 누적 사용자 수가 출력이 되게 하는 거죠. 룩업 밸류는 찾는 값입니다. 항상 유효성 검사를 해놓은 H14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를 잡는 것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코드에서 찾아서 연간 누적 사용자 수를 찾는 거니까요. 본문에서 서비스 코드부터 서비스 코드 B4부터 연간 누적 사용자 수
G의 12까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앞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제목부터 뒤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제목, 필드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출력하고 싶은 것은 연간 누적 사용자 수거든요. 연간 누적 사용자 수는 방금 잡은 테이블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연간 누적 사용자 수가 있어요. 컬럼 인덱스 넘버에다가 열 번호는 6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서비스 코드가 본문에 있는 것과 유효성 검사로 선택해 준 것과 동일하게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연간 누적 사용자 수를 출력을 할 거니까 정확하게 일치할 때 결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0이라고 펄스를 펄스 대신 0이라고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도 쉼표 찍으셔도 되고 안 찍어도 되죠. 유효성 검사해 놓은 부분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 코드를 선택을 해보면 연간 누적 사용자 수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월간 처리량이 150만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란색의 굵게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요. 사이즈를 좀 줄여서 B의 5셀부터 필드명은 빼고요. J의 12셀까지 이 본문 부분만 블럭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고요. 밑에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월간 처리량이 150만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월간 처리량의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달러로 고정된 F5셀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키보드의 단축키 F4번을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F의 열만 고정이 되고 5행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 마무리해 주셔야 되죠. 1500이라고 하네요. 150만 이상인 행에다가 색깔을 바꾸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150만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 가서요. 서식 클릭해서 글자 색은 표준색에 있는 파란색이고요. 굵게까지 두 가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만 글꼴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필터 및 서식이에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B4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제2작업에 들어가서요. B의 2셀에다가 컨트롤 V, 샵으로 나온 부분은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위에 열 머리글에서 따닥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서 열 너비를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해야 돼요. 서비스 코드가 M으로 시작하거나 OR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85% 이상인 자료를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서비스명과 서비스 유형과 월간 처리량, 연간 누적 사용자 수 데이터만 가지고 올 겁니다. 우선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서비스 코드와 만족도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코드 클릭해주고 B2셀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만족도 H2셀도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조건 넣으라고 한 부분은 조건 범위 B14셀부터라고 했거든요. B14셀에 클릭해놓고 컨트롤 V. 서비스 코드는 M으로 시작한대요. 대문자 M 쓰고요.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라는 의미로 별표를 넣어주겠습니다. 시작하거나 M으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OR 조건이에요.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조건을 쓰시면 안 되고 OR 조건은 한 칸 건너뛰어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족도는 8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85%. 자, 조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무엇이 필요하죠? 서비스명,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서비스 유형, 월간 처리량, 연간 누적 사용자 수 4개의 셀만 선택해 놓고 컨트롤 C. 복사 위치는 B의 18셀에 컨트롤 V. 자, 내용 있는 부분 아무데나, 본문 데이터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이제 고급 필터로 가야 되죠? 데이터의 고급 버튼 클릭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목록 범위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본 부분에 클릭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조건 범위는 미리 만들어 놓았던 조건, 서비스 코드가 M으로 시작하고 만족도가 85% 이상인 것. 복사 위치도 미리 만들어 놨던 필드명, B의 18셀부터 E의 18셀까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가 되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결과가 출력이 되었고요. 표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결과셀을 블럭을 전체 잡으셔서요. 홈에 가셔서 채우기의 색상을 없애줍니다. 잉크통에 채우기 없음.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 6번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자, 표서식에 가보시면 표 스타일 보통의 6번이에요. 중간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죠. 보통의 6번.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번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에 그 테이블 디자인에 보시면은요. 여기 자동으로 머리글 행이랑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적용하라는 거 그대로 잘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작업하시면 80점 필터 및 서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1작업 시트에서요.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용 부분이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 바로 피벗 테이블 삽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위에 메뉴 중에 삽입에 가요. B4셀부터 H12셀까지 블럭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 메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은요. 표 범위 자동으로 잡히고요.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제3작업에 여기 출력 형태에 보면은 B의 2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B의 2셀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만족도 및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명의 개수와 월간 처리량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우선 만족도는요. 앞쪽에 보니까 행이 들어가 있죠.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게 행입니다. 만족도 제목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행으로 들어가죠. 자, 위쪽에 있는 서비스 유형은 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만족도 행, 서비스 유형, 열,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명의 개수와 월간 처리량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값이 되겠죠? 서비스명을 값에다가 드래그해주고 개수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월간 처리량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 넣어주는데 함수가 합계로 나왔어요.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클릭 한번 하고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평균으로 변경하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만족도를 그룹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숫자 입력되어 있는 곳, 만족도 입력되어 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으로 갑니다. 시작값은 0.7, 끝값은 1.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1씩 0.1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0.1.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요. 0.7에서 0.8, 0.8에서 0.9, 0.9에서 1까지. 최소값, 최대값, 중간에 단위는 이 끝에 있는 숫자에서 그 위에 있는 숫자를 빼주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유형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래요. 서비스 유형을 보니까요. 업무 지원 기타 LLM 생성으로 순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열 레이블 화살표 클릭하셔가지고 오름차순으로 하면 현재 상태예요. 영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업무 지원 기타 LLM 생성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름 좀 바꿀까요? 이거는 그냥 클릭해서 직접 쓰시면 됩니다. 만족도, 열 레이블 클릭해놓고 서비스 유형, 엔터. 자,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별 2개, 행의 총합계는 지워라. 이 부분 작업을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있는 곳 아무 데서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빈 셀 표시에는 별 2개, 요약 및 필터로 가셔서요. 요거랑 빈 셀 표시 표시해 준 거죠?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는 없애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 부분 블럭을 싹 전체 잡아줍니다. 숫자 있는 부분만요. 앞에 만족도나 위에 필드명은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홈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만 클릭해 주시면 별표는 가운데 정렬이 되고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이 되면서 쉼표까지 표시가 되게 되죠.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을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에는요. 이 결과와 문제에 제시된 출력 형태가 동일한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필드명이라든지 만족도, 숫자 있는 부분, 정렬된 부분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제1작업으로 가서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차트는 만들어져 있는 출력 형태에 가로축에 있는 내용과 범례에 있는 월간 처리량, 연간 누적 사용자 수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명부터 블럭을 잡아야 되겠네요. 서비스명이 클로버 X 들어가죠. 챗 GPT 들어가죠. 그리고 코파일럿이 들어갑니다. 건너뛰어서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코파일럿, 제미나이, 팜2, 라마 블럭 잡아주죠. 여기에 해당하는 월간 처리량과 연간 누적 사용자 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월간 처리량에 연간 누적 사용자 수까지 블럭 잡아주고요. 나머지도 앞에 잡아준 서비스명에 맞춰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잡아줍니다. 삽입에 가셔서 차트를 넣어주는데요. 차트는 문제에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 중에서 2차원의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해 주고요. 오른쪽 상단에 차트 이동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서 새 시트로 넣습니다. 새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차트가 새로운 시트에 들어가게 됐고요. 하단에 제4작업 시트를 드래그해서 제3작업 시트 뒤쪽으로 순서를 옮겨주셔야 되겠죠. 1, 2, 3, 4 순서대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3번까지 조건을 해결을 한 거예요. 바로 차트 디자인 도구 사용하겠습니다.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자, 차트가 선택이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 있는데 빠른 레이아웃은 3번이라고 했고요. 선택해 주시고 차트 스타일은 차트 스타일 1번으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의 글꼴 모양 바꿔줘야 되는데요.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 옆에 이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딸깍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예요. 홈에 가셔서 굴림의 11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죠. 그리고 채우기 효과를 넣어줘야 돼요. 질감을 분홍 박엽지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차트 영역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갑니다. 채우기를요. 질감으로 채울 건데 질감의 종류는 여기 있어요. 분홍 박엽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오른쪽 마우스의 차트 영역 서식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위쪽에 차트 서식에 가시면 도형 채우기가 있죠. 여기에서 질감의 분홍 박엽지를 선택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영역 서식이에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으로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 이 그림 영역입니다. 한 번만 클릭하고 위에 역시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바로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서식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제목 바꿔야 되네요. 차트 제목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굴림의 굵게 20포인트입니다. 홈에 가셔서 굴림 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 20. 그리고 굵게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색, 잉크통으로 흰색 골라주시고요. 테두리도 넣어줘야 되네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 안쪽에 클릭해서요. 딜리트 키와 백스페이스 바로 입력되어 있는 글자는 지우고 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M 띄어쓰지 않네요. 생성, AI, 이용, 현황. 엔터키 치시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서식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연간 누적 사용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계열의 표식도 넣어야 됩니다. 세모 모양의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간 누적 사용자 수라고 하면요. 이 주황색에 해당하네요. 파란색으로 선택하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주황색 선택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죠. 연간 누적 사용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무엇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보조축까지 체크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은 선으로 바뀌어진 차트를요. 한번 클릭하고요. 꺾은 선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메뉴가 채우기 및 선이요. 거기에 표식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표식 옵션이 있고요. 거기에 기본 제공의 모양을 삼각형으로 세모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0포인트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및 선의 표식의 표식 옵션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값도 표시를 해야 되네요. 이 값에만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값만 이 연간 누적 사용자 수의 이 코파일럿 계열 값만 한번 클릭을 더해 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동으로 오른쪽에 레이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눈금선 파선으로 바꿀게요. 중간에 있는 눈금선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주눈금선 서식이 자동으로 바로 표시가 되네요. 이때 대시 종류의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 눈금선 서식이 바로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눈금선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 출력 형태 확인할게요. 왼쪽은 잘 되어 있어요. 오른쪽이 문제일 텐데 오른쪽이 0명에서부터 80만 명까지 20만 명씩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숫자 있는 부분 클릭해주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숫자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고요. 최대값이 80만. 기본의 단위는 20만. 엔터키 치니까 축이 바뀌었습니다. 축 서식 종료할게요. X 표시로요. 도형 넣어주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죠. 설명선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이 주황색 동그라미로 꼬리 위치도 좀 맞춰주죠. 자, 홈에 가셔서 도형의 색상은 자동 흰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를 바로 넣을게요. 한국어 최적화. 글자가 하얀색으로 나오네요. 테두리 잡아서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도 해줄까요? 중간도 가운데 정렬도 두 개 다 해주시고요. 아까 전체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뒤에 최적화가 잘렸어요. 도형이 작아서 그런 거니까요. 조금 더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례 부분을 제가 빼먹었는데 범례도 할게요. 범례가 이렇게 한 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범례가 우리 거는 두 줄로 되어 있죠. 처음에 데이터 입력할 때 Alt Enter 쓰셔서 그렇습니다. 범례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연간 누적 사용자 수 클릭하시고 편집을 클릭하신 후에 한 번 더 똑같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한 번 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범례도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제가 화면을 키워서 진행을 할게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까지 시험지와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작업에서요. 눈금선 표시 안 하는 거 시험지에는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거든요. 보기에 가셔서 눈금선의 체크를 없애시면 이렇게 하얀 백지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결제란은 클릭하셔서 홈에서 잉크통으로 흰색을 넣어주시면 배경이 깔끔하게 흰색으로요. 그러면 배경에 눈금선이 비춰지지 않고 깔끔하게 결제란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업하셔도 되고 지시사항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꼭 함께 실습하셔서 연습해 보세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